멈춰보세요. 스크롤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묘 앞에 선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할 건가요?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휩쓸고 있는 트로트 왕자 김용빈이 1년 중 가장 귀한 휴일을 선택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날 대구의 한 묘지에서 벌어진 일은 촬영장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그 어떤 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어린 용빈은 겨우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짐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모든 유년 시절은 단 한 명의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바로 외할머니였습니다. 김용빈의 외할머니는 당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매일매일 트로트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은 어느새 어린 소년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김용빈은 4살 때부터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처음 부른 노래는 바로 빨간 구두 아가씨, 애절함이 넘치는 트로트 고전 명곡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어린 김용빈은 대구의 한 쇼핑센터에서 열린 노래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때부터 각종 행사에서 노래하는 여정이 시작되며 공식적으로 온 도시가 알아보는 트로트 신동이 되었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조그만 아이, 나이를 뛰어넘는 원숙한 목소리, 노래할 때 불꽃처럼 빛나는 두 눈, 그것이 어린 시절 김용빈의 모습이었고 외할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아 가장 힘차게 박수를 치며 가장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김용빈은 단 하나의 길만을 걸어왔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라는 길,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병과 무대 위에 서는 것조차 두렵게 만든 공황장애로 인해 연예계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세월도 있었습니다. 7년간의 공백 끝에 그는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하면서도 트로트 전국체전에 출연해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감동으로 가득하고 용기 넘치는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술 인생의 정점이 2025년에 찾아왔습니다. 김용빈이 한국 최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에서 공식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 왕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왕관 뒤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그 순간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흔히 예술가의 성공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용빈에게 있어 그 손은 화려한 연예기획사의 손이 아니었고 부유한 투자자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름지고 거칠어진 한 할머니의 두 손, 밥을 짓고 어르고 달래며 어린 용빈을 대구 곳곳의 작은 무대마다 데려다준 그 두 손이었습니다. 김용빈은 깊은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어머니이자 친구이자 매니저였습니다. 한마디 말이지만 그 여성이 단순히 몸을 키워준 것이 아니라 김용빈의 모든 경력의 영혼이었음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천재 손자를 위해 자원하여 무보수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노래대회에 데려다주고 무대 뒤에서 매 순간 기다리며 행사 주최자의 이름 하나하나, 공연을 위해 아이를 초대한 장소의 주소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용빈이 무대에 나설 때마다 얼굴이 지쳐도 다리가 지쳐도 밤이 깊어도 할머니는 가장 먼저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김용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의 뜻에 따라 2024년 미스터 트롯 3에 참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가 할머니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고 최고의 무대에 올라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할머니를 위해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할머니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빈의 외할머니는 악성 질환인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3에서 우승을 거두기 정확히 6개월 전에 떠나셨습니다. 6달, 단 6달만 더 있었다면 할머니는 손자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정상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용빈은 목이 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아프셨어요.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시는 걸 보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1등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듣는 이 마음을 더욱 산산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두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김용빈이 방송에서 털어놓았을 때 촬영장의 그 누구도 눈물을 참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빨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입석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고속 열차 안에 서서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심장이 마구 뛰며 하늘에 기도하는 모습을,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한국의 들판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기도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곁에 온 지 단 5분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약한 숨결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직 단 한 번 더 듣기 위해 당신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손자의 목소리를. 그리고 용빈의 소리를 들으시고서야 할머니는 마음을 놓고 떠나셨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막혀오며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할머니, 잘 계세요? 저는 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계속 저를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가 항상 제 곁에 계셔 주셨으면 해요. 외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그와 함께한 분이었고 부모님을 대신해 그를 키워준 분이었으며 온 세상이 그를 아직 알기도 전에 그의 노래를 믿어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는 특별한 보약 한 병을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손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에 직접 아껴두신 약들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더라도 할머니는 여전히 너를 훨훨 날게 해줄 거야. 평생의 사랑 전부가 그 한마디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김용빈은 경력의 정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일정은 빼곡히 채워져 있고 공연이 줄줄이 이어지며 그는 끊임없이 초대받는 얼굴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 바쁜 흐름 속에서 그는 단 하루의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단 하루. 귀하디귀한 하루. 그 소중한 하루를 그는 무엇을 하는데 선택했을까요? 고급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파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구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김용빈은 이렇게 말하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고향에 오지 못했는데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구 땅을 다시 밟으며 그는 마치 시간여행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수성초등학교, 그의 옛 모교였습니다. 교문 앞에 자신의 우승을 축하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며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길을 가다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지나는 익숙한 골목길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쏟아져 나와 그를 반기며 우리 왕자님 이라고 부르며 마치 자신의 자식, 손자를 챙기듯 그를 보살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뜻밖의 기념품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동네의 한 어르신이 갑자기 음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김용빈이 13살이던 2004년에 발매한 그의 데뷔 음반이었습니다. 낡고 표지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마치 보물처럼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3살 어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묘소를 찾아가기 전 김용빈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다른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재래시장으로 나가 재료를 골라 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갈치조림과 삼치구이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의 온 유년 시절을 함께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노래하러 나가기 전 손자를 위해 일찍 일어나 준비하시던 밥상. 대회를 마치고 지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따뜻하게 데워 기다려주시던 그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조리법을 틀리지 않기 위해 그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단계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모는 안내해 주시면서도 조카의 귀여운 순수함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그를 계속 얘야 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김용빈의 특별한 가족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수준의 요리에 도전한 것임에도 그의 칼질 솜씨는 요리 전문가 이연복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잘 하시네요. 김용빈은 그 말을 듣고 천진난만하게 자화자찬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눈물로 가득한 이야기 속에서 모처럼 찾아온 사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후 그는 각각의 음식을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고 길을 나섰습니다. 각각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바빠서 더 일찍 오지 못했다는 사과 전부였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사랑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한국이 숨을 죽이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용빈은 외할머니 묘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사랑하는 트로트 왕자, 한국 최고의 무대에 섰던 사람,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몹시도 그리운 작은 손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묘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만 불었습니다. 오직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제가 직접 밥을 해서 할머니께 가져올 날이 왔네요. 더 일찍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머니, 잘 계세요? 저는 요즘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열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제가 곁에 온 지 단 5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목이 메어 그는 계속했습니다. 외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세요. 할머니, 앞으로도 제 노래 인생을 계속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도 제 외할머니로 태어나주세요. 다음 생에도 제 외할머니로. 그 한마디만으로도 수백만 명이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용빈은 가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로 그리움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원래부터 드물게 깊은 감성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화려한 조명과 수천 명의 관객이 있는 무대 위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은 한 묘 앞에서 대구의 하늘 아래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의 노랫소리는 편스토랑 프로그램 촬영장 전체를 감동으로 물들였고 제작진 어느 누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동료, 스태프 모두 조용히 앉아 한 명씩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하나의 음악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트로트가 처음부터 언제나 마음의 음악이었음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음악이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의 음악이었으며 응답 없는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음악이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미스터트롯 3 우승 이후 김용빈은 대구 고향인 수성구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때 학업을 포기하고 심하게 아프고 연예계에서 7년간 사라졌던 한 인간, 이제 온 도시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김용빈의 외할머니는 그가 우승을 차지하기 정확히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달콤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김용빈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관, 명성, 수백만 명의 사랑. 하지만 가장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한 분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삶이 때로 건네주는 작은 비극입니다. 외할머니의 방 안에서 김용빈은 예상치 못한 유품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간직해온 기념품들로 그와 프로그램 제작진 모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은 시청자들이 직접 발견하도록 비공개로 남겨두었지만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김용빈의 표정만 봐도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를 위한 보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손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기신 말씀은 할머니가 가더라도
할머니는 여전히 너를 훨훨 날게 해줄 거야. 할머니의 그 약속을 김용빈은 매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것은 할머니가 믿어주셨던 것,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그를 위해 가꾸어온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오래된 멜로디가 아닙니다. 김용빈에게 트로트는 삶이고, 기억이고, 외할머니이고, 4살짜리 꼬마가 처음 노래를 배우던 대구의 작은 미용실 처마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어딘가에서, 멀지만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미소 지으며. 김용빈과 외할머니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중 연장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 있는 모든 이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충분한 사랑의 말을 미처 다 전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용빈은 1년 중 가장 귀한 휴일을 선택해 가장 소박한 일을 했습니다. 밥 한 끼를 짓고 할머니 묘소를 찾아가는 것. 카메라 때문도 아니었고 명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밥상, 갈치조림, 삼치구이, 유년 시절의 맛을 담은 수백만 개의 마음을 울리는 밥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요리초보, 위 서툰 손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 왕자 김용빈과 손자를 향한 조부모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매일 감동 가득한 한국 트로트 음악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